확신이 가득 차 있는 분을 저는 이런 저런 비즈니스 유튜버들을 만나봐도 단 한 명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라이브 정말 귀한 분 모셨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심리 전문가 박세인입니다. 지금 선릉역 7번 출구에서 박세인 마인드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 이제 유튜브 박세인 마인드 코칭 개설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교육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죠? 목소리도 멋있고 와 정신을 좀 차리고 2년이 돼서 모신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뭐 사업가적인 멘탈을 치료받는 채널이 두 군데가 있는데 박세니님의 마인드 코칭 그리고 신박사TV예요. 제가 되게 팬이고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심리 코칭 전문가 과정 마인드 코칭 전문가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과정 3기 공고가 올라와서 나 이거 진짜 꼭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자분께서 받아주셨는데 나 너무 듣고 싶다. 그랬더니 센 멘탈 초급, 중급, 고급을 다 끝내고 최면 전수반까지 끝내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전 거를 들을 시간이 안 돼요. 저도 강의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와이프한테 나 진짜 너무 듣고 싶은데 나 이거 못 들었다. 시간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메일로 한번 같이 인터뷰할 수 없냐고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저 완전 팬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거예요. 되게 인연이죠. 근데 왜 제가 마인드 코칭을 배우려고 했냐면 저도 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똑같이 가르쳐도 어떤 분은 성과가 잘 나고 어떤 분은 성과가 안 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마인드에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 분야에 정말 제가 아는 최고 전문가니까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려고 했는데 언젠가 또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꼭 수강생이 돼서 배우고 싶고요. 첫 번째 질문은 똑같이 가르치는데 왜 어떤 분은 성과가 나고 어떤 분은 성과가 안 날까요? 일단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성과가 나고 안 나고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너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실전적으로 멋있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굉장히 국지적으로 아주 협소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전문 분야가 무의식을 바꾸는 거 자기 최면도 하고 남을 또 최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하는 사람인데 지식을 갖고 바로 저도 젊었을 때부터 대입 기숙학원 큰 학원들을 찾아가서 학생들이 무의식을 바꿔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을 여러 번 만나서 설득을 한 다음에 집단을 이제 만든 거죠. 그 학생 수백 명씩 해가지고 그들한테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 그래서 집중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합의를 다 얻어내서 바로 첫 해부터 그러니까 이제 억대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는 그 부분이 실전적으로 그 지식을 이렇게 집단을 형성해서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큰 기관의 장들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걸로 굉장히 성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식인데 전혀 다른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서 과장님께서도 지도를 하고 많이 교육을 하실 텐데 성과를 못 내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자신의 무의식을 통제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 영역의 90%가 무의식인데 그 무의식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링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부동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 과장님한테 너무나 대단한 지식을 배웠는데도 그걸 바로 쓰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과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무의식, 의식이 10% 나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무의식이 난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형국으로 자신의 정신의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무의식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이제 뭔가 사업도 가능하고 행복한 정도도 무의식을 아는 정도가 깊이 된 사람들만이 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무의식을 알아야 돼요. 무의식을 알아야 된다.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100번 쓰기 막 이런 것도 다 확언하기 뭐 이런 걸 하죠. 근데 그것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확언을 하고 100번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질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을 100번 쓰거나
본질이 아닌 것을 100번 외쳤을 때는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끝난 존재들은 100번 외치지 않아도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해서 구현할 수 있고 네. 증명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안 된 사람들이 그냥 그 방법을 모르니까 단순하게 100번 외치면 되는 줄 아는데 네. 그 마구잡이로 외치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효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무의식. 자, 그러면 정말로 네. 지금까지 마인드를 많이 바꾸는 일을 하셨잖아요. 평생 그거만 했죠. 얼마 만에 바뀌어요? 딱 똑딱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아, 지식의 정도에 따라. 절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로 이제 시간이 달라집니다. 사실상 보통 학생이나 뭐 사업가든 한 10시간 정도 만나면 인생이 완전 바뀐 걸로. 그러니까 저한테 뭐 정말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한 10시간이 필요해요. 일단은 10시간을 하면 완전히 그 전과는 다른 삶으로 네.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도 한 6시간 지도하면 200 벌던 사람이 이제 1000 벌고 한 달에 그런 식으로 바뀌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김세영 프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골프 선수예요. 네. 2019년도에 저한테 오신 거죠. 그 젊은 분이 선생님이 최고 같다 해서 저한테 오셔서 6시간을 저한테 배웠어요. 네. 바로 다음 달인가 사상 최대 상금 걸린 대회 18억짜리에서 우승했어요. 그 작년에도 메이저 대회 한 번도 우승 못했던 분이 2연패 했어요. 세 번째 대회 3연패 할 뻔했는데 세 번째는 2등 했고 LPGA 여자 전체 상금 1위. 저 영상 봤습니다. 예. 네, 거기서 막 찾아오셔가지고 네, 저한테 센터로도 네. 오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10시간 하는 거냐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막 허황된 네. 게 아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보세요. 맞아요. 보험 설계사를 아까 얘기 나눌 때 네. 그냥 주위 사람한테 이렇게 보험을 팔다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들 중에 이제 저를 만나서 바로 몇 천씩 더 버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에. 네. 그 이유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월 6천 넘게 벌거든요. 네. 저를 만나시기 전에 보험 설계사로서의 지식이 있잖아요. 네. 그 지식은 저는 없죠. 그쪽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해당 지식이 있지만 저의 기준으로 그걸 굉장히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가 지도하기 전까지 해당 지식만 알았지 본질에 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상대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보험 설계사가. 인간이죠, 인간. 인간한테 돈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인간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완전히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의식이 무엇인지도 완전히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해당 지식을 쉽게 말하면 동네 아저씨들한테 쓴 거예요. 동네 옆집 주민들한테만. 네. 저한테 이제 본질을 깨우치게 되니까 인생이 뭔지 알고 인간이 뭔지 알고 무의식이 뭔지도 알고 그 통제법도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룹 회장님을 고객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엄두도 꿈도 못 꿨던 그런 사람들을 네. 당당하게 왜냐면 이제 제가 가르쳐준 대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니까 두려움 같은 것을 못 느끼면서 네. 제대로 어필하고 도움을 이제 당당하게 주니까 버는 돈이 몇 배로 뛰는 거죠. 이거는 진짜 제가 듣고도 바로 대기업 회장님 만날 생각도 네. 못하고 그런 쪽은 전혀 다른 세상 얘기인데 대부분 주눅드니까 못하는 거죠. 네. 근데 그들도 인간이거든요. 근데 네. 인간인데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없이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없이 뭐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 같고 자신이 갖고 있는 해당 지식도 그 사람한테 못 쓰는 거죠. 뭐 이게 저는 그대로 우리 박 대표님이 실천한다고 느낀 게 보통 신사임당님 채널 그리고 타 큰 채널 보통 나가려면 내가 거기 뭐 나갈 수 있나? 그렇게 큰 채널에 네, 근데도 거기뿐만 아니라 단위 TV도 단위 TV 엄청 많이 왔어요. 그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는데 네. 자영업의 모든 것 네. 그리고 김짬부 채널 네. 그 또 박성훈 TV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은데. 구독자가 적은데도 네. 그러면 주눅들기 마련이잖아요. 되게 큰 데니까. 예. 근데도 막 신사임당님 13번 최다 출연 막 그런 쪽에서 되게 부르고 계속 한 번 만나면 계속 네. 와달라고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게 제가 20대부터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갖고 있었던 학생들의 성적을 높일 수 있고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장 큰 학원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 수업이라는 것을 2004년도 28살 때 만들었는데 가장 큰 학원에 가서 큰 학원장님들을 설득해서 집단을 만들어서 또 설득해버리니까
제 수업을 엄청나게 수백 명씩 첫 해부터 듣고 그래서 전 바로 억대 소득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집안 빚을 갚았죠. 그런 식으로 좀 스케일이 있게끔 하려면 본질을 깨우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건데 본질을 못 깨우치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무의식의 어떤 고민, 깨름직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벗어 차단하지 못하게 되고 또 어른들이라고 하면 또 주눅 들고 맞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사회적 지위나 생각하고 느낌들이 자꾸 드는 것이 문제죠. 아, 본질을 깨우쳐야겠네요. 예, 본질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클리어하게 보여요. 진짜 저 깨우치고 싶어요. 저 진짜 네. 깨우치고 싶어요. 예. 네. 아, 저 이게 궁금했어요. 네. 이제 뭐 코칭도 받고 예.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스터디 모임도 가지려고 하고 이제 동기 시작한다고 모임. 동기 모임 아, 예. 막 이렇게 해서 예.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취지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예. 이게 올바른 음. 길인가요? 아니면 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어떻게 운영하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어떤 그룹에는 확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리더예요.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니면 그 모임은 다 무의미해져요. 어떤 확실한 리더 자격이 있고 실전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 그룹까지 이끌 수 있는 힘이 된다면 그 축복받은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모임은 리더가 부재되어 있는 아, 모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 모든 모임에서 다 끊었거든요. 절대 목표를 딱 세우고 그것만 했지 누구랑 같이 뭐 힘을 뭐 합쳐서 뭐 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오롯이 지식과 진리를 내가 내면화한 상태를 빨리 만들자. 그래서 강자들을 강자들만 만나자. 모토죠 항상.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오직 강자,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고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존재들. 그리고 물론 저도 도움을 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남한테 도움을 줘야지 돈을 벌게 돼요. 내가 이왕이면 같은 지식으로 더 최상급 존재들한테 도움을 주면 그분들은 저한테 더 돈을 팍팍 줄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제가 더 풍요로워지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0대부터 거의 솔직히 친구들 모임을 싹 다 끊었고 안 갔어요. 그러고 이제 바로 20대 때부터 집안빚 다 갚아버리고 제자들한테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죠. 진짜 이제는 돈에 조금 초월한 돈은 솔직히 걱정 없이 평생 그렇죠. 사실 수 있고 빚이 얼마였는데 그러니까 갚으신 아버지 건가요? 빚이 제가 20살 때 2억 좀 돌파한 것 같아요. 아, 20살 때? 예, 제가 20살 때 한 25년 전. 와, 그때부터 이제 벌어오시고. 그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남의 말을 좀 잘 믿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친척들한테도 많이 뭐 떼였고 뭐 그런 사기도 몇 번 당하셔가지고 2억 정도의 빚이 있었습니다. 유행어처럼 박 대표님 채널에 보면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요게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라는 거는 여러분 뭐 2년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명심을 하고 사셔야 되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라는 게 이게 제대로 설명하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태어난 것도 엄마 아빠가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돼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엄마들이 우리를 젖먹이고 밤새 케어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우리가 생명을 이어간 거고 그리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장기 기억화돼서 추억으로 남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서 과장님의 인생에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어떤 순간들의 기억을 다 빼버린다 생각하면 지금 남는 건 없죠.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남아있는 그 시간에서도 앞으로 느끼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그 순간의 상태들을 다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고 하루 종일 막장 드라마를 보더라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의미 있게 책을 보고 빠져들어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인지하든 인지 못하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뭔가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를 저는 일찍 하는 사람이고 그걸 갖고 남한테 가르치지만 교육하지만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내 삶을 만들자.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드라마 안 보거든요.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의 그 중요함과 가치, 제가 깨달은 걸로 남들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어줘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그들이 태어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네. 그 순간이 막장 드라마 따위보다 저한테 훨씬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 있는 걸로 자꾸 챙기는 거죠. 제 삶을 누적시키는 거예요. 고도의 집중과 양질의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더 멋있는 삶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가치를 계속 따라가는 삶이네요. 예, 철학인데 이런 철학이 있어야 되니까 가장 본질적인 철학을 갖고 살면, 그리고 인간도 보여요. 인간도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태어났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원하고 있어요. 다 커피숍 가는 것도 친구들하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돼서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한 거고, 그거 안 되면 바로 절교예요. 부부끼리도 이혼이에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안 되면.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계속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맛집에 가는 것도 맛으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되려고 하는 거고, 맞죠? 네. 여행을 가는 것도 좀 약간 차가 막히더라도 불편한 감수해서라도 가족들과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더 뭔가 멋있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돈도 쓰고, 네. 예, 인내도 하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항상 생각해야지만 멋있는 삶이 만들어지고 남들한테도 행복감을 더 크게 안겨줄 수 있는 존재로서 기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인간은 반드시 돼요. 반드시. 처음에 안 될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들 만날 때 처음에 제가 20대 때 심리 수업 나라에 없었던 걸 이렇게 제안할 때 이게 뭔 소린가 못 알아듣고, 네. 우리 바쁘니까 가라고 네. 저한테도 했지만 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걸 계속 그분들은 어차피 제가 확실한 지식으로 만나면 만나고 또 만날수록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는 계속 또 가는 거예요. 며칠 있다 또 가고 그래서 다 제 말대로 다 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돼서 저 말대로 다 해주신 거죠. 아니 근데 그때도 지금 이런 자세와 이렇게 딱 가면은 예. 거부를 못 할 것 같아요. 예. 다들 인정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많은 원장님 지금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 다르다 당신은 젊은데 멋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요. 예. 와. 근데 지금보다는 좀 약간 부족해 보였겠죠. 20대 때는 아무래도.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예. 이미 내공이 깊으셔서 그럴 것입니다. 네. 예. 게으름은 어떻게 예. 피해야죠? 아, 이렇게. 게으름은 예. 어떻게 피해야죠? 게으름에 집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원치 않으시는 거거든요. 지금 질문하시는 분께서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제가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인간은 원하는 거 집중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안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걸로 집중을 뺏겨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 코끼리를 떠올려 보세요. 파란색 코끼리. 자, 이제 파란색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파란색 코끼리는 절대 떠올리지 마세요. 파란색 코끼리는 절대 떠올리지 마세요. 파란색 코끼리는 절대로 떠올리지 마세요. 파란색 코끼리는 절대 떠올리지 마세요 하면 파란색 코끼리가 더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파란색 코끼리는 원치 않는 거였거든요.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에너지를 뺏기면서 거기서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게으름은 자신이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근데 게으르지 않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게으름은 원치 않는 쪽에 지금 집중을 뺏기시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아.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부지런해지고 싶어,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로 바꾸셔야지. 아. 게으러지고 싶지 않아,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그 생각밖에 안 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을 모르니까 이런 실수들을 해요. 기본적인 무의식의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험, 제가 20대부터 우리나라에 없는 수업 만들어서 학생들 성적 어마어마하게 올리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절 만나기 전에 재수생들이 시험 공포증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은데 시민성 증상이라고, 시험 오늘 못 보면 어떡하지? 시험 못 보면 안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네. 그래서 벌써 시험 못 보는 상상이 돼요.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으로. 그러니까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의식의 언어인 논리가. 그래서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지금도 난 불행하게 살지 않을 거야. 아, 난 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그래야 맞죠. 되는데. 예. 나는 힘들게 안 살 거야. 나는 사업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황당한. 아. 근데 이게 노력이 아닌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대부분이 그래요, 솔직히. 이게 기본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아예 기초적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힘들게 안 살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난 뭐 돈 못 벌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집중하면은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집중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글로 가는구나. 의미 있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쪽으로 집중하는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에너지원, 아까 인간은 다 고도의 집중과 무리 상태를 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원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원치 않는 곳으로 실시간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 집중 에너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저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오징어 게임을 전 안 봤어요. 이유는 제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계속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에너지를 뺏길 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실시간으로 집중한 훈련이 약하고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 시즌2 하면 그거 또 봐야 되고 시즌3 하면 또 봐야 되고, 이래서 저 같은 사람하고 계속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 요즘 게임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게임하면 안 되겠다 하면 큰일 나는 거고, 네. 더 뭔가 의미 있는, 더 확실하게 자신에게 끌리는 것을 가치 있게 계속 그걸 강화하는 훈련을 계속 떠올리시면서 하셔야죠. 저 어제도 자기 전에 나 게임 안 해야지. 근데 또 게임하면 그럼 안 되는데. 못 빠져나와요, 그렇게. 네. 아까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물 안의 개구리는 그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다운 노력밖에 못 하거든요. 전체 시스템을 알면 그때서부터 효율적인 노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을 아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게 저는 이제 몇 시간짜리로 계속 수업을 계속 하는 거죠. 제가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랑 밤새실 생각 아니면 오늘 밤 새도 되나요? 이런 걸 교육하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정말 배우고 싶고 이거는 진심이에요. 예, 클래스 105보다 클래스 U가 최근에 제가 실제 제 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강의를 온라인화 시킨 게 있어요. 클래스 U 보시는 게 더 좋을 것이고. 클래스 U 보는 게 더 좋다고 하고. 근데 그 겨우 초급이 있는 거예요. 중급, 고급은 안 올렸고. 네. 뭐 계속 저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이 마인드를 바꾼다는 게, 저는 쇼핑몰을 가르치고 있어서 쇼핑몰은 가르치고 매출 나고 단기간에 성과 나면 그러면은 이제 막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인드를 바꾼다는 건 이 예. 사람 마인드를 바꿨어. 겉보기에 티가 아예 안 나거든요. PT가 나요. 왜냐면 네. 기숙학원 같은 데서 제가 2004년부터 젊었을 때 한 거는 뭐 한두 달 좀 지나면 모의고사 성적에서도 성적이. 엄청난 티가 나고요.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저한테 배우시면 돈 버는 거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 바로 티가 나고, 돈 버는 것도 바로바로 티가 나지만 즉각적으로 느낌이 와요. 그 수업을 듣다 보면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이제 인정하시고 그 감동을 즉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감동을 못하면 변화는 없어요. 근데 감동을 아주 심하게 큰 감동을 하면 그제서야 무의식이 좀 바뀌죠. 이게 대단한 게 뭔가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예. 하시잖아요. 예.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즐기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즐길 시간이 없도록 계속 거의 그냥 수도승처럼 사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아니 그러면 그냥 이게 딱 자기가 믿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거대로 밤낮 없이 그냥. 그렇죠. 가는 그러니까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굳이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해보자면, 제 이름이 박센이잖아요. 심과 용기와 지혜가 더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센이예요. 센이, 강한 자. 그래서 저는 강했던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뭐 체격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니고 뭐, 그러나 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한 거죠. 이름 때문이라도.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데 목적의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맹세한 게, 이 나라를 멋있게 이끄신 저희 스승님들처럼 저도 심과 뭐 정신과 용기, 이 모든 것이 다 센 사람이 돼서, 심과 용기와 지혜가 세서 이 민족을 강하게 만들겠다. 이게 제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면 제가 돈 버는 거랑 상관없이 항상 열심히 제자들 키우고 계속 그래야 되죠. 세일즈도 막 되게 크게 가르치시고. 네, 지금 뭐 제 제자분이 뭐 월 1,000 벌다가 지금 6,000 넘게 벌고 이런 분, 오늘도 점심 저한테 샀는데 오셔서 센터 오셔서, 그런 분이 이제 신한금융지주에서 그분을 이제 제 제자분을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역에 450평 규모의 GA, 그 종합판매회사, 보험회사를 지사장을 맡긴 거예요. 그분한테? 네, 제자한테. 그래서 그 제자분이 저한테 상고 초려하셔서 계속 거기서 이제 150명 FC들한테 교육을 좀 해달라. 근데 사실 뭐 제 기본 몸값이나 이런 걸 하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제자도 돕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락을 해서 내년 3월 4일부터 목요일마다 3개월 동안 그 제자 지사장 센터로 가서 150명 컨설턴트들의 정신 교육을 제가 마인드 개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더 잘 버는 쪽으로 증명을 할 것이고,
저한테 배운 사람은 세일즈 달인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엄청난 세일즈맨이거든요. 20대부터 대한민국에 없는 심리 수업을 가장 큰 기숙학원 원장님들 수십 명한테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최고의 세일즈맨이기도 하고, 전 세일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인생을 바꿔버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세일즈로 뭐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저를 엄청나게 찾고 있고 앞으로 더 어마어마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꼭 이걸 다 듣고 배워가지고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점 내고 싶다고. 아, 예. 왜냐하면 교육하기 전에 예. 마인드 세팅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면은 이게 더 잘 받아들이고 성과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저도 사람들을 나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돈을 더 벌게 해줘가지고 그거 받는 게 제 인생의 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그 마인드 쪽으로 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찾게 된 건데, 오늘 길을 뭐 클래스 U도 그렇고 전문가 양성 과정을 또 듣게 해주실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은 마련에 최대한 뭐 어떻게 해봐야죠. 네, 그래서 제 마인드부터 우선은 조금 네.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정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건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가장 중요한 무의식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상태로 뭔가 각자 해당 분야로 뛰어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물가에 놓은 애처럼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준비가 덜 된 거죠. 가장 필요한 부분을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힘들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떨어지고 자기 확신도 점점 떨어져서 큰 어떤 행복감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전에 봤던 책 중에 그 켈리 채님도 한번 추천해 주신 건데 시크릿이라는 그런 시크릿. 책 있잖아요. 그게 무의식을 조금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보세요. 시크릿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감동 받으신 분이 중에 계실 수 있는데 안 보셔도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책을 안 읽는 인간일 때는 그 책이라도 보는 게 난데, 시크릿은 뭐냐면 내 생각을 우주로 보내면 우주가 짜잔해준다는 거거든요. 답답하죠. 그게 그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우주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주라는 단어가. 해빙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예요. 해빙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근데 괜히 헷갈리는 거야.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되고 만들어진다라는 걸만 명심하면 될 거를, 더 본질적인 것으로 명심하면 될 거를 자꾸 우주 운운하고 앉아 있고 난 다 가졌다 이런 자아도취를 만드는, 허언증 환자들 만드는 이런 거에 큰 역할을 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저처럼 인류 최고의 발견이 뭔지 아세요? 인류 최고의 발견? 불, 나침반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고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다예요. 이게 인류 최고의 발견.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다. 근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저 깊게 설명해 드리면, 나의 내면은 90%가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훈련이 된 자들, 저 같은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자기 최면을 잘해요. 자기 최면을 잘하면 그 다음 어떻게 외부의 조건이 왜 바뀌냐면, 그러니까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꾼다는 건 자기 최면을 잘한다는 뜻이겠죠. 외부의 조건을 왜 바꾸냐면, 저처럼 자기 최면이 잘 끝난 제대로 된 사람들은 바로 강력한 어르신들을 만나요. 20대 때. 그래서 그분들을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타인 최면을 시켜요. 타인 최면을 시키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타인 최면 시켜버리니까 저한테 큰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제 외부 조건. 아버지 빚도 20대 때 갚아드리고 바로 억대소 있어야 됐으니까. 그리고 뭐 월 억대로 뭐 계속 잘 몇 억씩 한 달에 몇 억씩 벌고 있고, 이런 게 다 가능한 이유가 다 그 외부 조건을 바꾼다는 거는 더 강력한 존재들을 싹 다 최면시키는 거예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이래야지 되지, 무슨 헤이빙했다고 난 헤이빙했어 오늘도. 바보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괜히 뭐 플렉스라고 하던데, 플렉스 한답시고 비싼 호텔 잡고 오늘 나는 헤이빙했어 이러고 뭐 인스타 사진 올리는데, 그럼 전 그 안타까운 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아니야, 당신은 로스했어. 헤이빙한 게 아니라 로스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해빙 읽은 사람들은 그거 갖고 감동받을 정도면 지금 아무 실전을 못하고 제가 볼 때 해빙 2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 저만 빠져드나요? 저 옆에 있어서 계속 이 시간이 계속 저 느끼는 게 제가 조금 바뀐 마인드가 뭐냐 하면 예전에 중소기업 다닐 때는 뭔가 돈 벌기가 너무 힘들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뭔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다 보니까 예. 지금 드는 생각은 돈 버는 거가 막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게 암시를 잘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시라는 뜻이 뭐냐면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에게로 옮겨진 생각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옮겨받고 옮기고 사는 존재거든요, 인간으로서. 네. 근데 안타까운 게 사실 강자가 아닌,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한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어른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어른들이. 저와 같이 다 깨달은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다 돈도 못 벌고 삶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지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랍시고 우리한테 암시를 주는 거예요. 어린애들한테. 어린애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그냥 무조건 최면되는 거예요. 고도의 집중과 무리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잠재의식에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이, 암시가 그들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완전 옮겨가는 거죠. 근데 좋은 생각이 옮겨가면 너무 축복인데 안 좋은 생각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에 관한 지식도 하나도 없는 자들이 돈 버는 게 어렵다. 야,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하루 종일 땅 파봐. 10원짜리 하나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암시들이 자꾸 수없이 박히고, 명문대도 마찬가지예요. 명문대 가는 게 아무나 가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도 못하는, 지식을 안 갖춘 자들한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부정암시를 막 들으니까 그게 이내 자기의 생각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암시를 받을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어중이 떠중이들한테 암시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뭔가 무의식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통하고 있는 법칙, 진리들을 완전히 내면화한 상태로 살지 못하는 이상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이자가 잡스러운 삶을 살아서 내가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은 암시를 안 받아들이는데, 부정적인 거를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 책을 안 읽고 뭐 뛰어난 스승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어중이 떠중이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쪽수로 밀어붙이면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으니까 세상에는 돈 벌기 어렵다는 애들이 훨씬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암시를 받고 최면 당한 상태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지 자식한테도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계속 그 저주를 대물림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빚이 2억이 넘었지만 26살 때부터 억대에서도 그랬고, 제가 잘난 척이 아니라 여러분 좀 황당하실 거지만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클래스 한 달에 1억 넘게 버는 것도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실강만 제 센터에서도 2억 8천 정도 벌어요, 한 달에.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외부 영상 때문에 1억 이상, 그 클래스 101도 있으니까 1억 이상을 또 추가로 강의 안 해도 버는 거고, 내년에 중급 고급이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도 한 2, 3억 이상씩 매달 또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 아마도 한 달에 5억 이상은 최소 벌 건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가 없는 수업을 그걸 만들어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도 알잖아요. 부자들, 진짜 엄청난 부자들은 자식들한테 부자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그 사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난쟁이 행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난쟁이 행렬. 그게 아니요.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 펜이 1971년에 소득 분배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나오는 개념인데, 1시간 동안에 그 모든 영국 사람들이 가장 행렬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하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키로 만든 거예요. 소득을 갖고 키로 환산해서 그래프가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난장이들인 거예요. 다 소득을 이제 키로 환산하니까 다 난장이들이 행진하다가 40 몇 분이 되니까 평균 키 170이라고 했을 때 평균 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나중에 끝에서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1분도 안 남기고 몇십 초 안 남기고 슈퍼 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이제 구름들이 걸쳐져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한 40 몇 초 정도 나오고 다 끝나고 한 번에 성큼성큼 걸어가고, 대부분은 다 난장이에 다름없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 난장이 집안에서 크면 자기가 난장인지 모르고 살게 돼요. 이걸 갖고 JTBC에서 2015년도에 방송 낸 게 있어요.
우리나라 월급 생활자들을 똑같이 그 양편의 난장 hin율처럼 이렇게 해봤더니 완전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264만 원이 월급 받는 사람들 한 달 소득이었거든요. 평균 소득. 근데 그게 42, 3분대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 말은 뭐냐면 264만 원이라는 그 적은 돈이 한 달에 그 돈이 실제는 그 중간 이상급의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 평균은 30분에 있는 거예요. 중위 소득. 그건 191만 원이었어요. 아시겠죠? 네. 처참하잖아요. 네. 이게 많은 사회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젊은이들이 172만 원 정도 받는, 아마 좀 오르긴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전 관심이 없어서 200만 원도 채 못 버는 구급 시험에 그렇게 20몇만 명이 몰려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래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애들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랑 나랑 난장이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그렇게 최면 당했으니까 대대로. 너도 난장이로, 너도 부자로 못 살 건 뻔한데 너는 그냥 안전빵 가라. 공무원 안 잘린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걸 정신을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지만 빚이 2억이 넘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저도 난장이 집안이에요. 난장이 집안의 애가 우리나라 없는 수업 만들어서 28살 때부터 거인이 된 거예요. 지금은 슈퍼 거인이죠, 솔직히. 근데 이렇게 된 사람은 굉장히 레어하고 극소수긴 한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내가 난장이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식을 혼자 못 쌓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난장이 집안에 태어나서 20대 때 거인이 되신 스승님의 지식을 받아야 돼요. 아, 스승. 예, 그걸 증명하신 스승한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는 그렇게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하지만 스승이 없는 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엄마 아빠가 있지만, 다들 있지만 세상 지금 뭐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스승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더 뛰어난 존재, 증명한 존재한테 지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로서 들어온 거는 항상 안 되고 못하고 힘들다는 그런 주변에 어른 같지 않은, 나이만 들어버린 사람들한테 무비판적으로 부정함시나 계속 주어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들을 지 생각인 양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무의식을 모르면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주어진 대로 흘러가는 거죠. 질문들 조금 받아볼까요? 예, 예. 이제 원래 1시간의 라이브가 끝나는데 아, 예. 지금 너무 예, 더 해도 돼요?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스승은 어떻게 정하나요? 했는데, 네네네. 스승도 알아보려면 최소한의 공부가 필요해요. 지식이. 그러니까 증명한 자의 말을 따라야 되거든요. 제가 잘 된 이유는 말로 떠벌리는 인간들 다 무시하고 실제로 내 눈앞에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하신 분들만 어른이로 생각하고, 그런 분만이 저의 스승님으로서 제가 받아들였지. 요즘은 참 안타까운 게, 책도 진짜 답답한 수준들이 막 쓰고 유튜브도 별거 아닌 자들이 막 하고, 서 과장님은 찐이시지만. 감사합니다. 저 지금 찔려가지고 내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했는데, 찐이시고. 네네. 근데 별 수준도 안 되는 자들이 입으로만 턴다고 할까요? 아, 그런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그런 자들을 못 가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기본 지식이 그거 너무 어렵죠. 부족하니까. 그 지식이 부족하다. 그런 인간들한테도 휘둘리는 거죠. 어이없게.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늪에 빠진 거예요. 잠깐 빠져봤는데 그 수준 낮은 인간한테, 그 수준 낮은 인간이라는 거 알고 다 싫은 거지. 사기를 당한 그 마음으로 다 재수없고, 맞아요. 저 같은 사람 봐도 저를 동급으로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저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하도 많이 당한 그 어중이 떠중이한테 당하고 사는 자들은 저 같은 사람 봐도 스승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럴 거야 그러잖아요. 네. 내가 이거 다 뭐 사기다. 네. 뭐 유료 강의하는 사람 뭐 다 사기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번 들어왔는데 별로였던 거죠. 그렇죠. 사기꾼들이 많긴 한데 그걸 진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제 계속 지식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 지식을 그러면 어떤 지식을 좀 공부해야 돼? 이것저것 다 뭐 요리도 있고 막 뭐 이것저것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지식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본질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 지식. 본질적 지식.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무의식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필수고, 이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이 부분은 제가 가르쳐야지 됐고, 사람들은
이 부분이 된 사람들은 그제서야 해당 지식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도 보세요. 지금 아이가 6살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5살짜리 아주 어린 아이가 있고, 근데 보통 애들한테 이제 공부해라 하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도 네. 뭐 학부형들이 계실 수 있고.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왜 공부해야 돼요? 그럼 대답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못해요. 말해도 본질이 아닌 식의 얘기들을 해요. 왜 대학교 명문대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말 못해요. 말 못하는데 자기 자식한테 가라고 해요. 심지어 자기도 못 갔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그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 그냥 하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근데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 자꾸만 하려고 했고 본인도 힘드니까 그 상태에서 애든 너는 해라. 이건 절대로 절대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 쪽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는 지식인가요, 그러면? 자기 개발이 나쁘진 않은데 요즘 말하는 자기 개발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분야잖아요. 재테크도 있고, 그죠? 아, 네. 예, 근데 재물로 하는 그 재테크가 나쁘진 않은데 제주로 하는 재테크가 먼저예요. 조금이라도 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돈 하나도 없고 아버지 빚밖에 없는 상태에서 제 제주로 바로 20대 때 28살 때부터 억대 소득을 하잖아요. 새로운 거 만들어서 심리 수업을 학원계 만들어서 그런 것처럼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마인드도 강하고 하니까 투자 여윳돈으로 재테크를 해요. 그러면 본질에서 어긋남이 없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재주도 없는 자들이 대출을 뭐 해서 그 쫄리는 마음으로, 그죠? 시간에 쫓기는 돈 같은 걸로 뭐 투자해봤자 이제 그건 투기죠. 그리고 백전백패가 되고. 솔직한 게 장점이라. 예.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20대 때 강의 만들어서 이렇게 성장했던 거를 한 4번 정도 들었는데 예. 요거 무의식적으로 저희 체면 걸려고 하는 거 이거는 맞죠? 솔직히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제 자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한민국에 없는 수업을 만들어서 심리 수업을 네. 28세부터 진짜 가장 큰 학원들 다 섭렵하면서 제가 다 성장해 왔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45살이 됐어도 항상 마음 한켠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심. 예, 저는 주어진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 제가 길을 창조해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누구도 안 부러워요. 솔직히 뭐 저도 뭐 돈 쓸 시간 없게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자도 저는 하나도 안 부럽고 그 자가 저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그냥 되게 확신이 예, 그냥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분처럼 확신이 가득 차 있는 분을 저는 저런 비즈니스 유튜버들을 만나봐도 단 한 명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좀 무리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소중한 게스트 물어보고 제가 뭐 최면을 건다는 이상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네. 인생이 최면인 거예요. 인생이 예. 최면. 이 인생이 최면이라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서 과장님이 최면이 잘 되시는 분이라 했을 때 제가 눈 감고 최면을 했어요. 좀 이따 제가 최면을 깨우면 창문을 다 열 겁니다. 이런 암시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내가 창문 열라고 한 건 기억은 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창문 다 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제가 깨우죠? 창문을 여실 거예요. 최면이 잘 됐다면. 네. 이걸 열어요. 이거를.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창문을 여셨죠? 하면 뭐라고 하실 거냐면 좀 더워서요. 아니면 좀 갑갑해서요. 네. 환기시키려고 뭐 등등의 말을 하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남긴 암시를 이행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후최면 암시라고 하는데, 최면 상태에서 받은 암시, 그러니까 최면 상태에서 받아들인 암시를 최면이 깬 이후에도 이행하는 거예요. 그게 후최면 암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엄마 아빠한테 최면 상태였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신보다 위대한 존재로서 하시는 말씀이 이성적 판단적인 거치지 않고 바로 무비판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죠. 신보다 위대한 존재로. 그 최면 상태에서 부모한테 받은 암시를 최면 상태는 깨도 그 암시대로 그 아이들은 이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네네. 모든 권위자들, 의사들한테, 학교 선생님들한테 최면 상태에서 받은 암시를 다 지 생각인 것처럼 이행하는 거예요. 네. 끝까지. 네. 죽을 때까지.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최면인 거예요. 자, 저 같은 사람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최면을 파고 저를 완전히 최면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한테 남기신 부정암시도 다 빼버릴 수 있었고, 약한 자들이 저한테 세상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정말 뭐 죽고 싶은 거야, 이런 부정암시를 다 개워낸 거예요. 왜냐면 최면 아니까.
자기 최면을 완벽하게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저주를 개워내버리고 토해버리고, 제가 존경하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에 계신 이순신 장군님이나 이런 분들의 암시들이 제 가슴에 확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들은 저한테 암시를 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블랙프루프처럼 아무한테도 영향 안 받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진짜 네. 제가 뭘 느끼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어려운 질문들 그리고 몰랐던 질문들 뭐 이상한 질문들을 다 해도 그냥 대답이 술술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것입니다. 그냥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저는 질문지를 준비해야 당연히 한다 했는데 질문 필요 없고 네. 라이브 혹시 해주실 수 있냐고 이게 오늘 아침에 여쭤봤는데 네. 라이브 괜찮고 이게 뭔가 짠 거 아니고 이게 그냥 내면화 되신 거죠. 그렇죠. 그냥 이 생각 자체가 전 20대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가 되면은 그게 어웨이크 된 상태라고, 제 책 어웨이크가 있거든요. 네. 모든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들을 언제나 줄줄줄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태, 그 어웨이크 된 상태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대부분은 눈을 떴지만 그냥 다 어중이 떠중해서 최면당한 불쌍한 최면에 빠진 어웨이크가 아닌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제가 구매대행 막 이런 쇼핑몰에 강의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 15기 정도 하다 보니까 거의 질문들이 줄줄줄 나올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지식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잘 되는 건가요? 그렇죠. 확실히 언제나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그게 설명이 된다는 건 무의식에도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설명이 돼서 무의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무의식화됐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무의식의 언어가 상상력인데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걸로 상상이 절로 돼요. 성공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행동할 수, just do it 할 수 있지만 무의식의 서포트를 못 받는 애들은 이 망하는 상상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여기 오셨는데 돈 버는 형님들 그 전자책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전자책을 한번 쭉 읽고 하루 만에 다 봤어요. 하루 만에 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이거 하면 무조건 난 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단 1%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수강생분들한테 얘기해줬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계속 경험하고 지식하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다 해보다 보면 딱 이제 알게 되면 이걸 한번 봤을 때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 내가 된다라고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쭉 밀고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고 멈추지 말고 이것저것 정말 계속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진짜 아까 어떤 분이 신사임당 채널에서 봤을 때랑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때 신사임당 채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헤어 이런 거 받지도 않고 그냥 막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전문가의 터치를 좀 받고 좀 왔습니다. 사업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매너리즘이 빠지는데 사이에서는 조금씩 멀어진다. 직원들과 사장으로서 낄끼 빠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는 거를 보니 지금도 시간이 부족한데 뭔가 더 할 수 있는지 힘드네요. 공허함이 찾아와요. 이게 바로 실존적 공허라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데 결이 같은 건데 저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개인 코칭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남들이 볼 때는 뭐 엄청나게 돈 버니까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성공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저한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가장 본질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 사업하는 거랑 내 가정생활 영위하는 거랑 완전 똑같아요. 다르게 보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업은 잘하는데 가정생활이 안 좋아요. 그거는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본질적 법칙은 똑같은 거예요. 가정생활이나 사업이나. 근데 그 본질을 못 깨우친 상태로 사업은 어떻게 했는데 가정에서는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사업은 어느 정도에서 뭐 잘 하시지만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도 뭐가 문제냐면 완벽하게 내 삶을 관통해서 끝까지 내 삶이 죽을 때까지 관통하는 그 근원적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뭐 단순한 어떤 성취를 하면 돈을 얼마 벌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생을 관통하는 그 목표의식, 그것도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목표의식을 갖추셔야 돼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건 뭐 약간 리더십인데 리더십을 말하려면 또 계속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인간이잖아요. 직원들이 인간의 어떤 속성을 갖고 바탕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집중 몰입하고 싶어 하니까 의미 있게 집중 몰입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힘이 되죠. 이 리더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욕구가 있어요. 그 욕망과 욕구들을 다 이렇게 빼내서 용광로 같은 걸 집어넣고 하나의 그 단조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목표 추출. 그러니까 공동 목표를 추출해서 그럼 다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이제 이걸 우리는 위해서 공동 목표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하면 위화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데 리더가 그런 역할을 못 해준다면 제각각 노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도 키우셔야 하는데 이것도 본질을 아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뭔가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인생을 관통하는 진리를 지금 못 찾았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야 된다. 솔직히 인생을 관통하는 그 목표를 갖추려면 이 세상의 법칙 가장 중요한 본질을 깨우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관통이 안 돼요. 그 목표 자체가 다 어느 일정 순간에까지밖에 통용되지 않는 좀 저급한 목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목표가 뭐냐고 하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깨달은 다음 20대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았어요. 제 목표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내 분야에서 더 멋있게 잘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제 죽을 때까지 목표예요. 근데 남들은 돈 얼마 벌겠어 이런 거 뭐 자식 몇 명 낳겠어 이런 걸 하거든요. 그건 이해는 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제 목표가 항상 현찰 50억 벌고 은퇴해서 좋은 일 하자는 거였는데 네, 그거보다 부끄러워지네요. 아니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만 더 본질적인 것만 이제 계산을 하시면 그것도 더 쉽게 되고 목표도 더 단축이 되고 또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감을 더 맛보실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고 또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걸 얘기하면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해도 이게 잘 들릴 수가 있고 자신의 준비가 안 됐으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세상의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최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서 들어온 암시대로 삶을 산다는 거죠. 누구나.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강하러 오신 분들도 서 과장님의 지식에 반해서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약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무편적이 된 상태에서 등록하라 하니까 등록을 척척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바로 사랑에 안 빠지잖아요. 또라이 빼고는 처음에 아내분하고 바로 사랑이 아니잖아요. 네네. 탐색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서서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낮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연이 되고 그죠? 깊은 인연이 되고 사업과 관계 파트너가 되고 여러 가지가 생성돼요. 그러니까 본질은 집중과 몰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암시를 남들한테 줘야 될까요? 받다 죽어야 될까요?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주려면 남들이 10% 의식에서만 튕겨내길 바라서 90% 무의식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들어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상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낮춰져서 내 암시가 통하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본질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니까 힘들죠.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뭐 내면을 하든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어주면 예. 내가 뭘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상대방도 얻게 해줄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되는 거네요.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인데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롭게 하려면 그 사람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어서 양질의 컨텐츠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근데 답답한 사람들인데 세상에는 최면을 못해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못 만들어요. 그 이해를 못해. 네. 그런데 컨텐츠를 갖고 있어도 걔는 못 써. 이게 불쌍한 애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대 때부터 최면을 했고 10대 때부터 최면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꼬맹이 때부터 최면을 먼저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한 상태에서 지식이 조금만 생기면 그걸 바로 실전으로 쓰는 거예요. 남들 최면 상태 만들어 놓고 암시를 주니까 그럼 바로 돈으로 환산이 되죠. 근데 이걸 남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컨텐츠가 있어도 남을 최면 상태 못 만드니까 무용지물인 거죠. 근데 확실하게 최면 상태를 만들면 컨텐츠가 조금 들떨어져도 통해요. 일생을 관통하는 본질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구매 대행이랑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본질을 깨달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 거겠죠? 구매 대행하고 연결시켜. 제 쇼핑몰 판매. 제가 느낀 거는 어떤 거냐면 네. 어차피 제품으로 소비자의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어야 되면 맞아요. 제품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 원리는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매를 할 때 바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네. 최면에 빠지게 해야지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최면에 빠지게 하는 그 장치들을 사람들은 몰라요. 네. 뭐 상세 페이지 요새 그런 걸 이제 중시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시각적으로 아니면 더 직관적으로 무의식의 언어가 상상이다 보니까 상상을 자극해서 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어떠한 이득과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아주 풍부하게 예시를 들고 하면 그건 잘 팔려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최면을 못 쓰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못 쓰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구매 대행하면 망하죠. 네. 아 요거 마케팅이랑도 조금 그렇죠.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 관련이 거예요.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사실 여러분 다 아셔야 되는 게 세일즈 능력하고 마케팅 능력은 그 지식은 반드시 갖춰야 돼요. 세일즈라는 거는 남들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갑이 열리는 거죠. 네. 그게 세일즈예요. 네네. 그러니까 세일즈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설명이 되죠. 네네. 마케팅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 건덕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켓에다가 ing 붙인 거니까 마케팅, 시장 형성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마켓을 만드는 시장 형성을 했다는 거는 어떤 그 대상들한테 어떤 명명, 제품명으로 어떤 대상한테 어떤 CF로 어떤 그 호소력 있는 언어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 건덕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이고 네. 그 만든 건덕지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어내서 지갑을 열게 하는 게 세일즈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20대 때 아예 다 모든 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네. 제가 허언증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완전 깨우쳐버렸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직업을 만들잖아요. 그냥 내가 마케팅, 세일즈의 대가니까 네. 그 자체로 최면을 아는 걸로. 그래서 바로 잘나는 분들 바로 음. 그 레버리지해서 그죠? 네. 바로 첫 해부터 억대로 가는 거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이 워딩으로 하신 거지. 네.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좀 다르게 할 수 있다. 그 최면이란. 그래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예. 아 마케팅이라고 해도 되고.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본질은 하나예요. 본질은 본질은 하나인데 그거 갖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 표현하는 건데 거지. 저 같은 사람은 본질을 아니까 이질감이 없죠. 네. 내가 어차피 그 전문가지. 처음부터. 예. 와 이렇게 해서 1시간 30분이 네, 지나갔어요. 벌써 그래요?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래 라이브를 한 적이 처음인데 아 그러시구나. 이 얘기를 듣고 뭐 어떤 분들은 더 본질적인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을 거고 예. 무의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네, 것 저도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되게 이런저런 질문도 많이 나오고 네. 되게 어려운 길을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댓글을 봐도 네. 네. 어떤 분은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들을 가치가 없어 막 이런 분들도 분명히 생겨나갈 네. 그거거든요. 이게 되게 본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요새 문제는 아무리 뭐 그 태양을 가릴 수 없잖아요, 손바닥으로.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증명되고 수없이 많은 증명을 했는데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더 할 것이고, 근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진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존하는 길을 안 믿는다는 거죠.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성공이라는 것은 언제나 흔적을 남겨요. 흔적을 트래킹해서 쫓아가면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 흔적조차도 인정 안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아주 안타까운 존재죠. 진짜 이거를 지금까지 되게 많이 겪으셨을 텐데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솔직히 네. 아까 뭐 그런 분 한 분 정도밖에 네네네네네.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뭐 20대부터 억대 소득했고 월 지금도 3억 이상은 벌고 뭐 저를 시기하든 말든 상관없는 게 전 좋은 일 하는 거고 대한민국 강해지는데 제 힘을 엄청나게 쓰고 있고 그래도 너무나 태어나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정말 밥 먹듯이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 저한테 드라마 보고 유튜브 아무거나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봤자 저는 제가 신경도 안 쓰죠.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진짜 네, 예. 저 진짜 처음 봬요. 처음. 네. 그래서 왜 신사임당님이 네. 13번을 불렀는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얘기해보고 뭐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확신에 찬 네. 그런 남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누가 와도 정말 센 멘탈인 거죠. 네. 쌤. 강의하는 게 센 멘탈 강의 이렇게 네. 막 하시잖아요. 예, 진짜 세신 것 같아요. 아, 예.
와 정말 세요. 저는 센 게 20대부터 이미 셌고 네. 남들을 세게 만들어준다. 남들을 세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1시간 반 동안 명 강의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도 분명히 네. 강의 들으러 갈 거고 아, 강의 예. 들을 거고 네. 네 그래서 또 깨달은 게 있으면은 네. 제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서 감사하고요. 아, 예. 예, 여러분도 부디 마인드, 생각의 힘을 제대로 믿고 활용하셔서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